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우리 아주 짧은 초간단 영어 회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의 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요. 네, 여기 보이시면요. 3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30개의 문장 모두가 다 딱 세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회화 문장들이고요. 요거 우리가 영어로 자신있게 이야기할 때 영어 문장이 길어지면 좀 자신감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장들 통해서 영어 회화도 하시고 또 자신감도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런 거 있습니다. I'd rather walk. We appreciate it. Are you prepared? It's still arrive. 뭐 요 정도 표현들 같이 배워볼 거고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첫 번째 표현은요. It's pretty cold. 에요. 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 pretty라고 하는 단어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요. 야, 저 사람 참 예쁘다. 참 귀엽다라고 할 때도 우리 pretty라고 씁니다. 네, 형용사로 귀여운, 어여쁜 뭐 이런 뜻이 바로 pretty인데요. 여기서는요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라고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로 쓰일 때는요 꽤 어느 정도라는 뜻으로 쓰여요. 우리 마치 이거 무거워 드는 거 있어요. 이거 무거워. 근데 이거 엄청 무거워. 이거 별로 안 무거워 할 때 앞에다 부사를 써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pretty는요 어느 정도 강조해서 꽤 어느 정도라고 쓸 때 우리 pretty라고 써요. 그래서 이 표현 제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It's pretty, 뭐 I'm pretty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 이어나가기 참 좋고요. 요즘같이 날씨 추울 때 cold, 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날씨 좀 추워. It's pretty cold 하면 꽤 추운데 라는 표현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씨가 더울 때는요. 네, 이 cold 자리에다가 hot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It's pretty cold. It's pretty cold.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You surprised me 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surprise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네, 우리 뭔가 이렇게 선물을 숨겨놨다가 surprise 하고 누군가한테 준다는 말이죠. 그 surprise 할 때 상대방을 놀래키는 거예요. 놀랐지? surprise 하고 준단 말이죠. 그래서 a surprise가 원래 논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동사로 쓰이면요 놀라게 하다, 뭐 놀래키다라는 표현도 쓰이겠죠. 그래서 여기 surprise 뒤에다가 ed 붙여서 과거 형태 만든 거죠. 그래서 you surprised me. 당신 날 놀라게 했어.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떨 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진짜 날 놀래켰을 때 있잖아요. 와 하면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나이 들고서는 그렇게 잘 안 놀리키죠. 누군가가 날 놀래키는 경우는 보통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사람이 뭔가 더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누가 춤춘대요. 그래서 뭐 한번 봤더니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날 놀라게 했어요. 아니면 뭐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갑자기 뭐 좀 너무 많이 일찍 나타났다든지 또 뭐 어떤 좋은 선물을 줬다든지 할 때 당신이 날 좀 많이 놀라게 했네요. 내 예상과 좀 달랐을 때. 그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ou surprised me. You 당신이 surprised me. 나를 놀라게 했어요. 까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은요. Close your eye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close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 뭐 있죠? 닫다라는 동사가 떠오릅니다. 문을 열어요. open입니다. 닫습니다. close예요. 자, 그리고 이 close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거리상으로 가까운이라는 거 배웠을 때 close라는 표현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거리상으로 뭐 가깝다든지 아니면 나랑 쟤랑 친한 친구예요. 가까운 친구. 우리 close friends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 뭐 마음이 가까운 사람 이런 거 쓸 때도 close라는 단어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your eyes, 당신의 눈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닫으래요. 눈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다죠. 눈 한번 감아보세요 라는 표현을 close your eyes 라고 하고요. 좀 부탁하고 싶어요? please 앞에 붙이시면 돼요. 눈 좀 한번 감아보세요. please close your eye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눈 하면 eye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코는요 nose고요. 입은요 mouth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눈이 두 쪽이 있습니다. 눈이 두 개예요. 그래서 eye 뒤에 보통 s를 붙이죠. 그래서 이게 eyes가 되는 거고요. 귀는요.
귀도 두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ear라고만 하지 않고 ears라고 하죠. 그래서 눈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eyes라고 표현 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눈 좀 감아보세요.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그리고 그 밑에는요. I'd rather walk 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이랑 강의하면서 중간에 있는 rather rather 라고 하는 단어 처음 보실 텐데요. 이 rather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중급 레벨 되면 이제 rather 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쓰고요. 요거 뜻으로 뭐 하자면 그냥 뭐 약간 뭐 요 정도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rather가 쓰이는 상황이 몇몇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을 알아야겠죠. 그게 뭐냐면 I'd rather 라고 해서 여기 the는요. would예요, would. W-O-U-L-D, would. would rather 줄여서 I'd rather 된 거고요. would랑 rather가 붙으면은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라면 차라리 뭘 할래? 요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있잖아요. I'd rather walk.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야, 우리 저기 가는데 택시 타고 가자. 그러면 난 그냥 차라리 그냥 걸어갈래. 요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거 대신에 차라리 뭘 하겠다라는 표현 쓸 때 우리가 I'd rather 라는 표현 쓰고요. 요게 조금 지역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그냥 나 어떤 거 원해요. 아니면 나 하고 싶어요. 우리 있잖아요. I want 내지는 I like. 예를 들면 I want to walk 하면 나 걷고 싶어요. 그죠? 그런 표현을 I'd rather walk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내가 어떤 거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건 그냥 I want, I like 라고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I'd rather 같은 경우는요. 나는 차라리 라는 요 말 그죠? 이 차라리라는 표현 쓸 때 나 차라리 그냥 밥 먹을래. 나 차라리 그냥 오늘 안 만날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떤 선택지가 있지만 난 차라리 요거 하는 걸 더 선호해. 요거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 I'd rather 라는 표현 쓴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요거 제가 가끔씩 가지고 올게요. 나 그냥 차라리 걸어갈게. I'd rather walk. I'd rather walk. rather가 되겠습니다. 첫 장 끝났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 첫 번째 표현은요. I'm not afraid예요. 자, 여러분 afraid는 무슨 뜻이죠? 네, afraid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진 않았어요. 요 단어는 좀 아주 기초 단어이긴 한데 잘 안 외워지죠. afraid는요. 어떤 건 좀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염려하는 거.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좀 잘못될지 또 나한테 해를 끼칠지 염려할 때 afraid라는 표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올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올해 영어 공부 이지쌤이랑 같이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야, 너 그거 또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I'm not afraid. 나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일에 대해서 나 겁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m not afraid. I'm not afraid.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Did it hurt? 자, 우리 hurt라고 하면 뭐죠? 아프다, 아프게 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과거 형태예요. Did it hurt 하면요. 과거에 그거 아팠어 라고 물은 거예요. 친구가 저기서 뭡니까? 우리 요거 백신 부스터샷 맞고 왔대요. 그러면 우리 물어보죠. 아팠어? Did it hurt? 그거 아팠어? 아니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저 갑자기 머릿속에 곤장이 떠올랐는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잘못했습니다. 그럼 곤장을 막 맞잖아요. 치고 곤장 맞고 왔어요. 아팠어? Did it hurt?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거 했는데 그거 아팠어? 물어보려면요. Did it hurt?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 해볼까요? Did it hurt? Did it hurt?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t's my pleasur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my pleasure라는 표현은 벌써 한 2년 전에 처음 강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pleasure 하면요, 기쁨이에요. my pleasure 하면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it's my pleasure, 그거 내 기쁨이에요 라고 우리 언제 말하죠?
요거 영어를 쓰는 상황에서는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어떤 표현을 알려드렸냐면 왕자님 같은 표현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누군가 뭐 좀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충분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기쁨이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걸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뭔가 너무 멋있게 왕자님처럼 이야기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은 It's my pleasure가 됩니다. 그건 제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요? It's my pleasure 내지는요 앞에 있는 it's 떼시고 그냥 my pleasure 하시면요 짱짱짱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좋습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쓸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부탁해요. 미안한데 이거 좀 잠깐 해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우리 알았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my pleasure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내 기쁨이지. 그런 거죠 뭐. 와이프가 설거지 좀 해줄래?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하고 이제 눈물 흘리면서 설거지 하는 거죠. 저거 분리수거 좀 해줄래? My pleasure. 제 기쁨입니다. 그죠? 얘기 통하죠. 그래서 누군가 고맙다고 했을 때 대부분 쓰이고요. 누군가 부탁했을 때 오케이 쓸 수 있어요. 근데 my pleasure 쓰시면 조금 더 멋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는요. That's not easy. 자, that's not easy 내지는요. 뭐 it's not easy라고 하면요. 제가 이지쌤이죠. 저 이지쌤인데 제 본명을 진짜 이지쌤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진짜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는데 저희가 여기 친절한 영어 교실 오픈하면서 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요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라고 참 많은 문의들을 주세요. 뭐 요거 커리큘럼 어떻습니까라고 문의도 주시고요. 근데 진짜 제 이름이 이지샘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easy, 쉬운. 제가 쉽게 가르치는 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이지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easy 나와 있고요. 오늘 요거 얘기 한 번도 못했네요. 제가 강의 자료에 넣지도 않았는데 친절한 영어 교실. 네, 여러분 요거 꽤나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고 후기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어 처음부터 기초 탄탄하게 다져가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 7권의 책이랑 같이 유튜브 아니라 별도의 다른 사이트에요. 이미 380개의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연결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게 책이랑 같이 책 1일차부터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급 레벨 이상, 중급 레벨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절한 영어 교실이라고 밑에 링크 누르시거나 아니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들어오셔서 많이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누가 부탁했을 때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겠다. That's not easy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That's so cool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C-O-O-L, cool 이라는 표현을 뭐랄까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라든지 미국 젊은 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 자꾸 쿨 해요. 도대체 쿨이 무슨 뜻인데요? 애초에는 시원한 이란 뜻이에요. 뭐 우리 저기 밥 먹으러 가게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콜드 내지는 쿨이라고 써 있어요. 쿨은요 시원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시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기분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쿨이라는 게 끝내주는 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해보자면 대박이다, 멋있다.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좋은 옷을, 멋있는 옷을 사왔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cool이라고 해줘요. 아니면 야 우리 저기 놀러 가자. 그것도 cool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cool이라고 하고요. 누구랑 뭐 잘 돼서 사귀고 있다고요. cool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박이다, 멋지네, 좋네 라는 표현을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하면 그냥 cool입니다. 그래서 that's so cool 이거 뭐겠어요? 누군가가 뭐 어떤 새로운 옷을 입고 왔다라든지 아니면 나 다음 달에 결혼에 딱 발표했어요. 그럼 야 맨날 여자친구도 없었던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 와 진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Congratulation이라고 축하해. That's so cool.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이런 표현
That's so cool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표현은요. I regret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regret. 요거 아마 저랑 처음 배우지 않나 싶은데요. regret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후회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기 마련이죠. 뭐 하나만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은 진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 100개도 넘게 있어요. 그렇게 어떤 내가 했던 행동 아니면 하지 않았던 것도 후회되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regret 이라고 이야기해요. 후회하다. 그죠? 그래서 I regret it 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친구한테 좀 어떤 걸 잘못했어요. 아니면 어떤 걸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그때 나 그거 되게 후회해. I regret it 이라고 씁니다. 한번 저랑 같이 따라 해볼게요. I regret it. I regret it. regret it 라고 해준다. 그 아래는요. I will never sto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will, 나 미래에 never,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stop,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 미래에도 요거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나는 이거 할 거야. I will never stop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I will never stop. I will never stop.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Stay right here. 자, stay는요. 머무르다고요. Right here 라고 했어요. 이 right이라고 하는 단어도 뜻이 많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리죠. 여러분 오른쪽에 뭡니까? 다 right이에요. right. 오른쪽 다 right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안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 있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 right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도 righ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할 때 네가 맞아, right. 틀린 건 뭐예요? wrong 이라고 해서 벌써 이 right의 뜻이 벌써 3개나 나왔죠. 오른쪽이기도 하고요.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옳다 그르다 할 때 right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right here라고 하면 뭐겠어요? 우리가 배운 거 아니고 4번째 뜻이에요. right. 바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바로 해. right now. 기억하십니까? right now. right here는요.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stay right here. 너 여기 바로 잠깐 여기 바로 머무르고 있어.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이랑 같이 어디서 놀다가 잠깐 제가 이제 남자아이니까 같이 이제 남자장실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해요. 근데 어디 휴게소 같은 엄청 큰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코로나 세대라서 손 씻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쉬야 하면 바로 손 씻으러 가야 돼요. 근데 아이랑 저랑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한테 쉬야 다 하고 거기 잠깐 서 있어 아빠랑 같이 가서 손 씻자 할 때 stay right here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 뭐 길게 머무르고 있어도 되고 잠깐 여기 있어 stay right her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it right here 바로 여기에 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we appreciate it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appreciate 뭡니까? 잘 안 외워주시죠? 우리 고맙다고 얘기할 때 대부분 thank you 라고 해서 thank 라는 동사 쓰죠. 근데 그거랑 똑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쓰이는 동사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appreciate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appreciate.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사실 thank you라고 하면 thank 고마워요. you 당신한테 고마워요. 너한테 고맙다는 얘기고요. appreciate 하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 쓸 때 많이 쓰고요. 또 좀 뭔가 공식적인 뉘앙스를 풍길 때도 많이 씁니다. 뭐 제가 저기 회사에서 일할 때 팀장님한테 thank you라고 쓰는 것보다 I appreciate it. 어떤 거에 대해서 팀장님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appreciate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당신이 해준 그 행동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감사 인사를 하려면요. We appreciate it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thank you랑 appreciate 같이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누가 날 도와줬어요. 뭐 저기 친구가 날 도와줬으면 내가 너무 고마울 때 thank you, I appreciate it. 요거 붙여서 쓸 때 많거든요. 요런 표현 진짜 많이 써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마워. 당신에게 고마워. I appreciate it. 그거 도와준 거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ank you, I appreciate it. Thank you, I appreciate it.
이렇게 쓰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표현 거의 다 쓴 거예요. 뭐 여행 갔는데 우리를 누가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줬을 때 we appreciate it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요. I'm not living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live라고 하면 어떻죠? 어디를 이제 떠나다 라는 표현이고요. living, 떠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I'm not living. 누가 하면 들어가니? 어디 집에 가니? 어디 떠나가니? 라고 하면 I'm not living. 나 떠나고 있는 중이 아니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현재 진행 형태로 미래를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영어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will, will 이거든요. 그거 제일 많이 쓰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외국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표현 뭘 더 많이 할까 보면 비동사 going to, I'm going to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 정말 많이 쓰이고 또 이제 너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 형태로 현재 진행 형태가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사실 강의 잘 안 하는데 왜냐면 헷갈려요. 현재 진행형이기만 해야 되는데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근데 현재 진행 형태가 뭐 예를 들면 나 공부하는 중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 공부할 거야를 그냥 I'm studying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 not living 하면요. 현재 내가 지금 떠나고 있지 않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I'm not living 하면 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안 갈 거야. I'm not living. I'm not living. 네, 좋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감기 걸렸었잖아요. 이게 목이 엄청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픈 거는 끝났는데 목소리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평생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잘 나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요. Nothing will happen. 그죠? 요런 표현들이 바로 우리 영어 초보자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표현인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부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보통 not, not을 문장에 넣죠. I am not을 넣든지요. 아니면 I do not. 그러니까 I don't, I'm not. 이렇게 일반 동사든 뭐 비동사든 not을 통해서 문장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왜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형식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말에는요, 영어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nothing, no one, nobody처럼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면 문장이 그냥 아예 부정문으로 바뀌어요. 뭐 예를 들자면 no one knows.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기 부정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no one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그죠? 부정하는 명사가 들어가면서 문장 정체를 부정문으로 탈바꿈 시켰단 말이죠. Nothing will happen 마찬가지예요. Nothing은 something은 뭔가 있는 거예요. Anything도 어떤 거 있는 거고요. 근데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will happen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아무 일도 미래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장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일 안 벌어질 거야. Nothing will happen. Nothing will happen.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They are in trouble. 자, trouble 하면요. 우리 여기 얼굴에 뾰루지 같은 거 나면 우리 뭐라 그러죠? 나 얼굴에 트러블 생겼어 라고 합니다. 예, trouble이라는 게 뾰루지라는 것도 뾰루지라고 하나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trouble이라는 게 어떤 문제예요. 피부에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in trouble 하면 문제 안에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가 in trouble이라고 해요. 뭐 갑자기 자동차 사고 났어요. I'm in trouble 된 거예요. 나 지금 곤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in trouble. 야, 걔네들 어려움에 처해 있어 라는 표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요. 네, 다음 장은요. Where's the statio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더랑 어의 차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뭐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더를 어떻게 알려드리면 쉬울까?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똑같은 건 반복은 안 해드리고요. 한국말로 쓸 때요. 그라고 쓸 수 있으면 더를 써도 크게 예외사항 없지 않을까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Where's the station? 이라고 하면 그 역 어디 있어요? 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역? 그러니까 저랑 같이 누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려면
공항에 가려면 공항철도 타야 되는데 저기 홍대 입구역에 공항철도 지나갈걸? 그러면 제가 그때 물어봅니다. Where's the station? 그 역 어디 있어? 우리가 이미 홍대 지하철역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거 우리가 방금 얘기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거 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앞에 더 붙이죠. 그래서 the station 하면 그 역이에요. 그죠? 한국말로 할 때도 그 역, 그 사람, 그것, 뭐 그 물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더가 되겠습니다. Where's the station? 그 역 어디 있어요? 라는 표현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요. This is strange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strange라고 하면 이것도 아마 여러분 처음 보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strange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이상한이란 표현이요. 이상하고 좀 낯선 것도 strange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헬스장에 갔어요. 헬스장에 갔는데 제 그 사물함 번호 있잖아요. 저는 딱 비밀번호를 맞춰놓고 그 아래 거 돌리기 싫어서 제일 위에 있는 번호만 그것만 돌려요. 근데 딱 갔더니 그 아래 있는 번호까지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누가 내 사물함을 만졌나? 한 번 그랬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자물쇠 돌리는 거 있죠. 그것도 헐렁해졌어요. 누가 막 강제로 돌리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사람한테 말했거든요. 좀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상한데? This is strange 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낯설고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strange고요. This is strange.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래는요. Are you scared? 자, 우리 scared라고 하면 뭐죠? 무서운이에요. 우리 아까 afraid라고 했잖아요. 뭐 두려운, 염려하는 이라고 해서 이것도 무섭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두 개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afraid는요. 좀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좀 두렵고 염려되는 것들 afraid라고 한다면 이 scared라는 거는요. 우리 이 등에 진짜 무서울 때 등에 그 막 등이 뾰족뾰족 등에 있는 세포들 하나가 막 뾰족뾰족 일어나게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닭살 돋을 정도로 무서운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좀 겁쟁이 어릴 때 좀 겁이 많아가지고 그 옛날 때 저기 큰 집에 제사 지내러 가면은 거기 이제 찬물에다가 그 제사 지낸 밥 말아서 먹는 거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도 막 먹고 그랬어요. 어릴 때 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미술학원 어릴 때 다닐 때 보면요. 거기 가려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지하 주차장이 엄청 깜깜했어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scared, 무서웠어요. 뭐 예를 들면 밤에 어디에 밤길을 걷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scared 되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이랑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겁나고 염려하고 아니면 좀 동물 같은 걸 무서워하는 거랑 좀 다르죠. 이 scared는 좀 진짜 좀 막 무서운 거. 그런 거 scared라고 하고요. 누가 막 이렇게 귀신의 집 같은 데 간 거나 아니면 어떤 거 하려고 하는데 무서워하고 있으면 Are you scared? 너 무서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는요. I'm not poor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P-O-O-R 우리 보통 푸어라고 하죠. 카푸어. 자동차 사서 돈 없는 사람들 카푸어라고 하고요. 또 집 사서 돈 없는 사람들이요. 하우스 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왜 푸어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푸어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요. poor. poor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나 가난하지 않아, 나 거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려면요 이 poor라는 단어 쓰면 되겠죠. I'm not poor, 나 가난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Are you prepared?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prepare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나요? 우리 보통 pre가 붙은 단어는요 pre 하면 미리 먼저 어떤 거 하는 거를 pre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prepare라고 하면 준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요? 준비하다, prepare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prepare라고 하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ed 붙여서 prepared라고 하면요. 준비된이라고 해서 뜻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준비됐어? 뭐 물론 are you ready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ready는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해요. ready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가 이제 뭐
그냥 그 순간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Are you ready to order? 너 주문할 준비됐어? 아니면 제가 이제 방송 같은 거 여기 방송 강의하려고 딱 앉아서 누군가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ready go 할 때 그 느낌이라면 이 prepared 같은 경우는요 미리미리잖아. 미리미리 너 are you prepared? 너 준비됐어? 예를 들자면 너 면접 있어. 너 준비 다 됐니? 너 강의 있어. 근데 띵까띵까 놀고 있을 게 아니라 너 지금 준비됐니? 강의 자료 같은 거 다 만들었니? 이래서 사전에 하는 준비들을 prepare하고 이야기한다 라고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이 prepare 또 나올 거고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준비 다 됐어요? Are you prepared? Are you prepared?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I will handle it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핸들 뭐죠 여러분? 자동차 핸들. 자동차 핸들 우리 뭐예요? 자동차를 우측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좌측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I will handle it 하면요. I will 미래 형태죠. handle 내가 자동차처럼 뭘? it 이렇게 운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핸들이 자동차 핸들이란 뜻과 함께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어떤 걸? 내 손으로 관리하고 조절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들도 handle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거 내가 알아서 그 일을 처리할게요. I will handle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I will handle it. 그죠? 여기 자리에 handle 자리에 manage manage manager 할 때 쓰는 manage 있잖아요. M-A-N-A-G-E 그 manage라는 표현이랑 좀 비슷하게 쓰인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는요. please step back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step 이라고 하면 뭐죠? 우리 step by step 이라는 노래 있죠. 오 베이베 그죠? step by step 뭐냐면 한 걸음씩 step by step이 되는 거예요. 네, 이 step은요 걸음을 내딛는 걸 step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발걸음도 step이라고 해요. please 해주세요. step back 발걸음을 뒤로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뒤로 좀 물러나 주세요 라고 할 때 please step back 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please step back 이라고 하면요 step back 하면 뒤로 물러나는 거고요 step forward 앞쪽으로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는요 nobody was there 아까 배운 그죠 nothing will happen 이랑 비슷한 거죠. nobody was there 자 was there somebody was there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nobody was there 라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없었던 거죠. 그죠? 요렇게 그 단어가 부정적인 게 문장에 들어오면서 한국말로 하면요.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부정 형태를 취한다. 요런 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요런 거 연습 좀 자주 하셔야 되고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사실 요런 거 딱 보면 nobody was there. no가 들어갔으니까 없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잘 인식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 거기 가봤더니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obody was there. Nobody was ther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They are not here. 걔네들 거기 없어요. 이 they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들이라고 사람들 나타내죠. 뭐 아니면 그 것들, 뭐 동물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들 여기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없어요. Not here. 뭐 이 they are 자리에다가 그 사람 있잖아요. 누가 John을 찾아요. John 여기 있어요? 하면 No. 아니죠. He is not here.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죠. He is not here. 아니면 뭐 누가 이제 Jamie 여기 있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Jamie is not here. 내지는 she is not here 라고 표현해 주죠. 그래서 여기 없어요. They are not here 라는 표현 또 한번 알아봤고요. 그 아래 보면요. Is this correct?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correct 라는 표현 뭐죠? 옳은, 맞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아까 배웠던 이 right라는 표현 있죠. right. 이게 옳은이고요. correct도 옳은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요게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보통 여러분 그냥 right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네 의견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했던 말이 사실이 맞아 라고 할 때 대부분 다 right라는 표현 써요. 근데 이 correct라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좀 숫자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연관되어 있을 땐 correct라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 계산했습니다. 요거에서 정답이 15가 맞습니까? Is this correct? 이거
맞아요? 우리 그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맞아요? 라고 해서 어떤 숫자와 관련된 거 쓸 때는 is this correct? 라고 물어보고요. 아니면 그냥 내 의견이 맞아요? 이거 이렇게 찾아가는 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할 때는 is this right? 라고 해주시면 된다. 그 아래는요. I completely forgo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mpletely 무슨 표현이죠? 네, completely는요. 완전히 전적으로라는 표현인데요. 영어 발음도 제 생각에 요게 이제 어제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말 나올 때는요. 말이 여기 입 앞쪽에서 맴도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도 한국말 하는 데는 목소리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발음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 영어는요.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completely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목을 울려줘야 되는 소리가 많이 있어서 이게 좀 목이 아프니까 발음도 좀 이상하게 새는 것 같고 I completely 하면요 완전히 전적으로 forgot 이거는 forget의 과거형이에요. forget 하면 어떤 거? 내가 알고 있던 걸 잊어버리는 거 forget이에요. forgot은요 과거잖아요. 그죠? 잊어버렸어.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 생일인데 미안해. 나 완전히 까먹어버렸어. 어디 가였어야 되는데 미안해. Oh my god. I'm sorry. 진짜 미안해. I completely forgot. 나 완전히 깜빡했어. 라는 표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면요. That's my pla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언제 쓸 수 있냐면요. 누군가한테 내 계획에 대해서 아니면 내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야 그게 바로 내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That's my plan 이라고 쓰면 되고요. 이 plan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점 뭐죠? 네, 이 플랜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계획인데요. 우리나라 사실 살면서 계획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꽤 많이 쓰나요? 쓰기는 쓰는데 영어로 쓸 때는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말에 뭐 해? 라고 할 때도 plan이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계획하면 막 이렇게 멋있게 짜가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정이잖아요. 미래의 어떤 일정. 뭐 할지 생각해 놓은 것, 그런 것도 다 plan이라고 쓴다라는 점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마지막 두 문장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두 문장은요. It's still alive라는 표현이 있고요. alive 무슨 표현이죠? alive는요. 네, 살아있는이라는 표현이요. still은요. 여전히예요. 그래서 it's still alive. 그것들 여전히 살아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잡은 아주 조그만 곤충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쓸 수 있겠고 it's still alive 죽다 살다를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still alive라고 쓸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어라는 표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요. He just left 있어요. 제가 이 just left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가져다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It left라고 하는 표현은 뭐의 과거형이죠? live 떠나다의 과거형이 left예요. 마치 우리 왼쪽의 라고 하면 right, left라고 하는 것처럼요. left라고 하면 live 떠나다의 과거형 떠났다예요. 완전 다르게 생겼죠. 눈여겨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it just라는 것도 뜻이 많이 있죠. 그냥 해버려. just do it. 단지 라는 표현도 있고요. 어떤 시간에 딱 맞춰 왔다고 할 때도 just 쓸 때도 있고요. 그죠? just left라는 표현에는요. 방금 이제 막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누가 방금 막 떠났을 때 just left라는 표현 여러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랑 같이 30개의 문장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강의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하거든요. 오늘은 목이 별로 안 아프니까 여러분이랑 정말 즐겁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여러분도 제 목소리 40분 동안 들으시다 보면요. 목 상태 안 좋으면 좀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참아주시고 40분 동안 저랑 같이 이 30개의 문장 열심히 공부해주신 여러분은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늘 성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